아이고, 이 관리소장 양반! 또 우리 말 안 듣고 있네요. 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박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울려 퍼집니다. 오전 9시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고급 승용차들이 지하 주차장을 오가는 가운데 관리사무소 안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8세의 이강수 관리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건설업계에서 일해온 그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다른 직원들은 그를 소장님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했지만 동대표들은 달랐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박미정은 명품 핸드백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뒤편에는 최재훈 동대표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박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업체 교체건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최재훈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수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박미정이 손을 번쩍 들어 막았습니다. 공정한 절차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한 업체로 바로 계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입찰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 박미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신보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관리소장님, 우리 아이가 어제 놀이터에서 다쳤어요. 어떻게 다치셨나요? 강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네에서 떨어져서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다고요. 이거 다 관리소 책임 아닙니까? 신보라는 스마트폰 화면을 강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이 무릎에 밴드 하나가 붙어 있는 모습이 보였죠. 놀이터 시설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아이가 다쳤겠어요? 책임지세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는 메모장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글씨는 놀랍도록 정갈했죠. 확인만 하면 뭐해요? 사과하고 치료비 보상부터 하세요. 신보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죠. 전기팀의 정동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정 대리님. 막내 직원 문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우리 아이가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신보라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SNS에 올려서 다른 엄마들한테도 알려야겠어요. 관리소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 잠깐만요, 부인.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시죠. 강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다쳤다고요. 이때 박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관리소장부터 바꿔야 해요. 최재훈도 거들었습니다. 강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 임시 동대표 회의 열겠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 논의하죠. 박미정이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정동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일이니까요. 강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죠. 매일 저런 식이니까 문대리가 사직서까지 쓴 거 아닙니까? 정동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대리가 사직서를 썼나요? 네, 어제 제출했어요. 아직 결제는 안 올라갔지만 강수는 서랍에서 사직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28살 문수빈의 악필로 쓰여진 사직서였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는 한 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강수는 사직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문대리가 정말 힘들어해요. 어제도 울면서 퇴근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이런 추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난 후 관리사무소에는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 엘리베이터 버튼 좀 대신 눌러주세요. 한 주민이 양손에 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강수는 묵묵히 일어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죠. 고맙습니다라는 말 대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 쓰레기 분리수거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소장, 우리 집 쓰레기 좀 대신 버려주세요. 또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직접 버리시면 됩니다. 강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바쁜데 그런 거 언제 다 해요? 관리소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아, 진짜 불친절하네요. 주민은 투덜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박미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관리소장님, 오늘 회의 준비 다 했죠? 네,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 요구사항 다 받아들일 거죠? 회의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미정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졌습니다. 강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여전히 차분함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차분함 뒤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우리 말대로 하세요. 박미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저녁 7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죠. 그 노트에는 지난 2년간의 모든 일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증언자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강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또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글씨는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죠. 밤 10시 강수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낮에 있었던 소란들의 여운이 남아 있었죠. 강수는 작은 쓰레기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시설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누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리소장, 우리 주차장에 눈이 왜 이렇게 쌓여 있어요? 차 빼기도 힘들잖아요. 아침 7시, 어젯밤 내린 눈 때문에 주차장이 하얗게 변한 상황이었습니다. 박미정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하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지금 제설 작업 중입니다.
강수는 삽을 들고 답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새벽 5시부터 혼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언제 다 치워요? 다른 직원들은 어디 있고요? 곧 출근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뭐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박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우리 아파트 관리소가 완전히 개판이야. 눈도 제대로 안 치우고. 강수는 말없이 계속 삽질을 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하나둘 나가려고 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죠. 관리소장, 차 좀 빼주세요. 한 주민이 차 키를 강수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업무는. 아, 진짜. 그럼 뭘 해주는 거예요? 주민은 짜증을 내며 직접 차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옆차와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아, 이것 봐요. 스크래치 났잖아요.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 보험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든 관리소 책임이에요. 오전 9시 관리사무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미정, 최재훈, 그리고 다른 동대표들이 모였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박미정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제설 장비도 제대로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 문제입니다. 더 늘리려면. 강수가 말하려 하자 최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이 문제죠. 우리가 아는 업체로 바꾸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정말 믿을 만한가요? 다른 동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직접 확인한 곳이에요. 최재훈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공개 입찰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업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미정이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절차, 맨날 절차만 얘기하네요. 회의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강수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죠. 그의 노트에는 발언 내용과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보라가 7살 아들을 데리고 관리사무소에 들어왔죠. 관리소장님, 우리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무서워해요. 무슨 일인가요? 엘리베이터 안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요. 아이가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강수는 즉시 엘리베이터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기술자가 와서 확인한 결과 정상이었죠. 정상이라고 하네요. 정상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무서워한다고요. 신보라는 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소리에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았죠.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일단 상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면 뭐해요? 사과부터 하세요. 신보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찍어서 맘카페에 올릴 거예요. 관리소 갑질이 어떤지 다른 엄마들도 알아야죠. 강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안쓰러움이 스쳐 지나갔죠. 아이를 향한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동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간 것이었죠. 정 대리님 괜찮으세요? 문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강수는 침통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원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하지만 강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죠. 저녁 6시 동대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정대리 입원한 거 들었어요?
박미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참에 인력 구조 조정도 해야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들 계속 둘 이유가 있나요? 정 대리는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입니다. 성실하다고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 대리도 맨날 우는 것 같던데 그런 직원이 주민들 응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직원들은 모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필요하다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아니라. 박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승인한 업체하고만 계약하세요. 알겠어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공정한 절차는 무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회의는 일방적인 통보로 끝났습니다. 강수는 말없이 모든 것을 기록했죠. 밤 10시 강수는 병원에 입원한 정동석을 면회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해요. 이런 때에 무슨 말씀이세요? 몸만 잘 회복하세요. 근데 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정동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 대리님만 걱정하세요. 소장님은 왜 그렇게 참으시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면 될 텐데. 강수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요. 할 일이요? 네,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 11시 강수는 집에 돌아가서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나타났죠. 그 중에서 그는 관리소 기록이라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날짜, 시간, 상황, 증언자, 그리고 관련 증거들까지. 강수는 마치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폴더 하나를 열어보았죠. H그룹 사내기밀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건설 관련 자료, 시공 기록, 그리고 인사 관련 문서들. 강수는 그 중에서 몇 개의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동석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문수빈의 사직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강수는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는 없었죠.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으세요. 최재훈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강수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오전 8시, 아직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죠. 이게 뭔가요? 강수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청소용역, 보안용역, 시설관리. 모든 업체가 바뀌는 계약서였습니다. 우리가 정한 업체들이에요. 기존 업체들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입찰 공고도 내지 않았는데, 입찰 공고는 형식적인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재훈은 팔짱을 끼고 강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정한 절차요? 박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주민이에요, 주민. 우리가 원하는 게 공정한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맞아요. 주민 대표회의 결정이니까요. 박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녹음해 둘게요.
나중에 문제되면 증거로 쓸 거니까요. 강수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은 서류를 읽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업체들 모두 최 대표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이 있으면 어때요? 잘하는 업체니까 추천한 거죠.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박미정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히려 관리비 절약되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관리비 절약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품질은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관리소장이 아니라. 이때 문수빈이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또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죠. 아, 문대리. 잘 됐네요. 박미정이 문수빈을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원 처리 방식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문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요구사항 무조건 들어주세요. 따지지 말고요. 하지만 불합리한 요구는 불합리한 게 뭐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다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맨날 울상 짓지 말고요. 주민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요. 문수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문 대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요.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만족하는 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박미정은 손을 허리에 얹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시키든 네 하고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이 뭐예요?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월급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오는 거지 개인이 주는 게 아닙니다. 관리비도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최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고 당신들이 을이에요. 오전 10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보라가 또다시 나타났죠. 관리소장님,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또 다쳤어요. 어떻게 다쳤나요? 시소에서 놀다가 손톱이 부러졌어요. 이거 다 관리소 책임이죠? 강수는 놀이터로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시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 아이가 왜 다쳤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관리소 일 아닙니까? 신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들 놀이를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놀이터를 왜 만들어 놨어요? 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그럼 책임도 져야죠. 신보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찍어서 맘카페에 올릴 거예요. 관리소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 순간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관리소에서 아이 다친 것도 책임 안 진다고 하네요. 아, 진짜 너무하네요. 상황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강수는 혼자서 10여 명의 주민들을 상대해야 했죠. 사과부터 하세요. 치료비 보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세요. 요구사항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이 뭐예요? 지금 당장 해결하세요. 그럼 놀이터 폐쇄할까요? 폐쇄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놀아요?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거 관리소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2시 강수는 병원에 입원한 정동석을 다시 면회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힘드셨죠? 정동석은 침대에 누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문 대리는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하죠. 제가 없으니까 업무량이 더 늘었을 텐데. 소장님, 정말 다른 곳으로 이직 생각 안 해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들 결혼식도 못 가게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퇴원하기도 어렵고 정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은 꼭 가실 수 있게 할 테니까요. 어떻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강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녁 6시 임시 주민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미정이 주도하는 회의였죠. 오늘 관리소장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불친절했어요. 주민들 말도 안 들어주고요. 계약서에 도장도 안 찍고요. 여론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관리소장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박미정이 은근히 꺼냈습니다. 찬성이에요. 저도 찬성.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야 얼마든지 있죠. 업무 태만, 주민 불만 누적. 박미정은 준비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민원 처리 지연 사례들이에요. 하지만 그 자료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이거는 관리소장이 주민들에게 반말한 녹음이에요. 박미정은 편집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네요. 어떻게 주민한테 반말을 해요? 주민들은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녹음은 문맥이 잘린 것이었죠. 내일 정식 회의 열어서 결정합시다. 박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밤 11시 강수는 관리사무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문수빈의 사직서를 다시 꺼내보았죠. 그리고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증언자. 마치 법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정리하는 것 같았죠. 강수는 노트북을 켜고 또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주민대표회의 비리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 있었죠.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사진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구나. 하지만 그의 한계는 거의 다 왔습니다. 정동석의 입원, 문수빈의 사직서, 그리고 끝없는 갑질.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강수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 감사관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될지도 모르죠. 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관리소장 이강수 해임건에 찬성하시는 분? 박미정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임시 주민 대표회의였습니다. 찬성? 저도 찬성이요.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강수는 맨 앞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박미정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몇 명이 주저하며 손을 들었지만 소수였죠. 그럼 가결됐습니다. 박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강수 관리소장은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그 순간 커뮤니티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국토교통부 감사관 정태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박미정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과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태훈은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조사요? 비리 업체와의 계약 정황이 포착되어 감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태훈은 서류 가방에서 공문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식 감사 통보서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비리 업체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박미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감사관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제보요? 네, 내부 제보자로부터 상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태호는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보자가 누구인가요? 박미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강수 관리소장님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수에게 집중됐죠. 이강수 소장님이 저희에게 연락하신 겁니다. 뭔 소리예요? 관리소장이 왜 우리를 신고해요? 박미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태훈이 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H건설 창립자이자 전 회장 이강수입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숨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H건설이요? 그 대기업 H건설 말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아파트. 강수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만든 곳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박미정이 소리쳤습니다. H건설 회장이 왜 여기서 관리소장을 해요? 저는 이 단지의 비리를 제 손으로 밝혀내기 위해 2년간 이곳에 있었습니다. 강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리 점검 차원 것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주민 대표들의 권력 남용,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 강수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2년간의 모든 불법 행위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정태훈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단히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날짜, 시간, 상황, 증언자, 녹음 파일,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강수는 주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박미정 대표와 최재훈 대표의 비리는 심각합니다. 비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들과 관련된 업체로 계약을 강요하고 뒷돈을 받으며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강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제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박미정과 최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업무 방해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강수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동석 대리가 입원한 것도 스트레스성 질환 때문입니다. 문수빈 대리가 사직서를 쓴 것도 감정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왜 이런 일을? 한 주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설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 신념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망가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관리소 직원 전원을 제 건설사 본사로 특채 전보시키겠습니다. 특채요? 네, 정동석 대리는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문수빈 대리는 고객서비스팀 대리로 발령합니다. 강수는 미리 준비된 발령장을 꺼냈습니다. 급여는 현재의 2배로 인상됩니다. 그럼 관리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 H건설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강수는 정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업무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미정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회장이라고 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강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H건설 사장실로 연결해 주세요. 잠시 후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공고 나갑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리고 관리소 직원 특채건도 처리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갑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고급 시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급 사람들이 살아야 고급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강수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대하는 법으로 평가받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박미정과 최재훈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정태훈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정 대표, 최재훈 대표는 별도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조사요? 네, 업무방해 및 뇌물 혐의로 말입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것이었죠. 강수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2년간 사용했던 책상, 의자, 그리고 그 많은 기록들. 문수빈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아니 회장님. 그냥 소장님이라고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2년간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2년간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강수는 조용히 관리사무소를 나섰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안 와요? 다음 날 아침 8시 아파트 로비에서 한 주민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관리소는 어디 갔어요? 또 다른 주민이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벽에는 간단한 공지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소 직원 전원 사직으로 인해 당분간 업무 중단. 이게 뭔 소리예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주민들은 당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고 지하 주차장에는 물이 새고 있었죠. 누가 고쳐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내린 쓰레기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수거업체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쓰레기는 언제 치워주는 거예요? 한 주민이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관리소에 연락해 보세요. 관리소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박미정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동대표 아니에요? 책임지세요. 저는 그냥 대표일 뿐이에요. 관리는 관리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관리소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지하 주차장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수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 물에 잠겨가요. 주민들이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락할 곳이 없었습니다. 기존 업체들은 모두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죠. 박미정과 최재훈이 추천한 업체들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주민이 최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 확인만 하면 뭐해요?
차가 물에 잠겨간다고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 뉴스 취재진이 나타났습니다. H건설 전 회장이 관리소장으로 일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가 박미정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놀랐습니다. 박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사직했는데요. 그건 회장님이 데려간 거예요. 기자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이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다르게 대했을 것 같아요. 한 주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리소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변명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녁 6시 뉴스에서 이 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H건설 전 회장이 2년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주민들의 갑질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관리소 직원 전원이 사직하면서 셀프 관리 상태에 빠졌습니다. 화면에는 쓰레기가 쌓인 아파트와 물에 잠긴 지하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갑질 사례의 대표적인 현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너무 심하네요. 회장님이 참 대단하시다. 저런 주민들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망가지는 거네요. 관리소장님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갑질 아파트라는 별명이 붙었죠.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보다 2억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한 주민에게 말했습니다. 2억이요? 네,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그럼 우리 집값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집값 하락, 관리 대란, 그리고 사회적 지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 8시 긴급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가요? 한 주민이 박미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요? 우리 집값이 떨어진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예요?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최 대표님은 어디 갔어요? 최 대표님 업체들은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추천한 업체들이잖아요. 최재우는 이미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한 주민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리소도 없고 관리업체도 없고 스스로 해결해야죠. 다른 주민이 답했습니다. 스스로요? 네, 우리가 만든 상황이니까 우리가 해결해야죠.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관리소 업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강수 소장님이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고 계셨던 거네요. 한 주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뭘 했죠? 갑질만 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밤 10시 아파트 단지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몇 개가 고장났지만 고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안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도 비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주민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사 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사요?
이 상황에서 누가 여기 살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 지금 팔 수도 없잖아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황. 이것이 갑질의 결과였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미정 씨와 최재훈 씨, 국토교통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정태훈 감사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미정은 핸드폰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출석이요? 네, 업무방해 및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뇌물이 뭔 소리예요? 저는 뇌물 받은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세요. 통화가 끝나자 박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같은 시간 최재훈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씨, 부정계약 체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부정계약이요? 저는 정당하게 업체를 추천한 거예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체를 추천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태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전 10시 이하영이 국토교통부 감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2년간 몰래 녹음해둔 자료들을 가지고 왔죠. 이 모든 회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하셨네요. 정태훈은 감탄하며 파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록용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작년 여름쯤부터요. 계속 같은 업체들만 선정되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모두 최 대표와 관련 있다는 걸 알았죠. 이하영은 정리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업체별 연관관계 정리표입니다. 정태훈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뒷돈 거래 의혹 자료입니다. 뒷돈 거래요? 최 대표가 박 대표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정황이 있어요. 이하영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구하셨나요? 박 대표가 술 취해서 자랑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오후 2시 박미정과 최재훈이 감사실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저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박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뭔가요? 정태훈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박미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으로 공개 입찰을 조작한다는 말을 하셨다는 건가요? 조작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 처리요? 정태훈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통장 거래 내역은 뭔가요? 최재훈이 박미정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래예요. 개인적인 거래가 계약 체결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우연인가요? 우연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최재훈 씨, 이 서류는 뭔가요? 정태훈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발급한 업체 추천서네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자신과 관련된 업체를 추천하면서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해관계요? 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최재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계좌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뭔가요?
정말 소액이었어요. 업체 소개 수수료 정도. 그 소액이 월 평균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오후 4시 이서준 변호사가 감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민 대표의 해산 신청서를 제출했죠. 현재 주민 대표에는 불법 행위를 일삼았으므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어떤 불법 행위인가요? 첫째, 공개 입찰 방해. 둘째, 이해관계 충돌. 셋째, 업무 방해. 이서준은 정리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과 감정 노동 강요도 문제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요? 정태훈이 물었습니다. 네, 정동석 씨의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 문수빈 씨의 정신적 피해 등 또한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입은 재산 피해도 있습니다. 재산 피해요? 집값 하락, 관리 대란으로 인한 시설 파손 등 총 피해액이 얼마 정도로 추산되나요? 약 15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박미정과 최재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15억 원이요? 네, 집값 하락뿐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의 결과니까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오후 6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및 뇌물 혐의가 인정됩니다. 정태훈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박미정 씨와 최재훈 씨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벌금은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3천만 원요? 박미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아파트 동대표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이요?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최재훈은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리 업체들과의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 처리요? 네,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이니까요. 그럼 손해는 누가 감당하나요? 계약 위반 손해는 박미정 씨와 최재훈 씨가 연대 책임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감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박미정 대표와 최재훈 대표가 처벌받았습니다. 처벌받았다고요? 네, 벌금 3천만 원과 손해배상 15억 원입니다.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우리 집값 하락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은 피해도 보상받는 건가요?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망가진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밤 9시 박미정은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벌금 3천만 원, 손해배상 15억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게 다 뭔 일이야. 그녀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온 것이었죠. 최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사업도 망하고 벌금도 내야 하고 욕심이 과했구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정의의 심판은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늦었지만 분명하게. 사람이 무너진 아파트는 그 어떤 고급 자재보다 싸구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게시판에 강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게시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게시판 앞에 모여 그 글을 읽었죠. 관리소장이 아니라 회장님이셨다니. 한 주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세요? 다른 주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네요. 게시판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수 소장님, 아니 회장님이 이 모든 걸 다 참고 계셨던 거구나. 우리는 뭘 했죠? 갑질만 했잖아요.
쓰레기 대신 버려달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달라고 하고 주민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지 깨달았죠. 제가 어제 계산해 봤는데요.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강수 소장님이 우리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했네요. 오전 10시 임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미정과 최재우는 없었고 남은 주민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박 대표와 최 대표가 문제였지 우리는 괜찮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주민이 반문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도 똑같았어요. 맞아요. 우리도 관리소 직원들을 무시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민들은 하나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보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주민이 신보라에게 물었습니다. 신보라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죠.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아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제가 문제였어요. 아이는 금세 낳았는데 저는 계속 트집을 잡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수 소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다른 주민이 위로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늦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한 주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봐요. 어떤 일이요? 일단 강수 회장님께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과요? 네,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거죠. 이 제안에 모든 주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해요. 어떤 제도요? 동대표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죠. 지금까지는 그냥 몇 명이 알아서 정했잖아요. 앞으로는 전체 주민 투표로 하는 거죠. 이 제안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시 감사제도 도입해야 해요. 상시 감사요? 네, 동대표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네요. 오후 2시 주민들은 사과문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진심이 담긴 사과문을 써야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써야 해요. 여러 명이 함께 고민하며 사과문을 완성했습니다. 강수 회장님께 저희는 그동안 회장님을 관리소장으로만 알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알았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관리소장이든 회장이든 사람은 사람답게 대해야 했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회장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문이 완성되자 모든 주민들이 서명했습니다. 오후 4시 이하영이 주민회의에 참석했습니다. 2년간 회의 기록을 담당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였는데 점점 갑질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변해간 걸까요? 네,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하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대표들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했고요. 편승했다고요? 네, 관리소 직원들을 무시하는 분위기에 동조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 책임이 있어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의식부터 바꿔야 해요. 이하영이 답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원칙을 정해야 해요. 어떤 원칙이요? 상호 존중, 공정한 절차, 투명한 운영. 좋은 원칙이네요. 저녁 6시
주민들은 잦은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동대표회는 완전히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대표회를 구성하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자. 어떤 방식으로요? 전체 주민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제한하자. 그리고 매월 공개 보고회를 갖자.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새로운 원칙들이 하나씩 정해졌습니다. 밤 8시 완성된 사과문이 강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강수는 H건설 사무실에서 그 사과문을 읽었죠. 진심이 담긴 사과문이네요. 이제야 깨달았구나.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원망보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 강수는 답신을 작성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밤 10시 아파트 게시판에 강수의 답신이 게시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그 글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대인배시네요. 우리가 저렇게 대했는데도 용서해 주시다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워지자. 각성과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박미정은 이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벌금과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간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했죠. 이제 시작이야. 정말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보자. 네, 고급 시설이 아니라 고급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로. 강수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고급 사람들이 사는 곳이어야 한다. 이제 그들은 정말 고급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3달 후 아파트 입구에서 7살 민준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경비원 김대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안녕, 민준아.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네. 이거 드세요. 민준이는 작은 손으로 과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아저씨가 맛있게 먹을게. 이런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죠. 민준아, 경비 아저씨께 인사 잘했구나. 민준이의 엄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경비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 민준아. 아저씨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엄마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한단다. 네, 알겠어요. 이 엄마는 바로 신보라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오전 10시 새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표가 투명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내역이 공개되어 있고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주민들은 꼼꼼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트집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적인 의견을 내기 위해서였죠. 청소 용역비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다른 업체도 알아봐 주세요. 네, 다음 달까지 비교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시설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즉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든 대화가 건설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새로운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H건설에서 파견된 직원들이었죠.
주민분들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이 안 가요. 처음에는 어떨까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인사도 먼저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해주시고 이런 게 정상이죠. 새로운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강수 회장님이 이루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을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말이에요. 오후 4시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도 함께 모여 있었죠. 요즘 아이들이 참 예의 바르게 변했어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관리소 직원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고맙다는 말도 해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죠. 다른 학부모가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니까요. 맞아요. 우리부터 달라져야 해요. 그때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죠. 괜찮아?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응, 괜찮아요. 아이는 씩씩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소독약 발라주고 계속 놀자. 엄마는 상처를 간단히 처치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관리소에 달려가 항의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자. 네, 엄마.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정동석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H건설 시설관리팀 과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죠. 우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는 깨끗하게 정리된 아파트 단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주민분들이 정말 협조적이에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하시고 공동시설도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예전과는 정말 다르네요. 정동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강수 회장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회장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저녁 7시 문수빈도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H건설 고객서비스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죠. 문 대리님,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죠.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문수빈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요. 정말 감사해요. 저녁 8시 강수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회장님,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도와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변한 거죠. 강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다렸을 뿐이에요. 기다렸다고요? 네, 사람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참으신 거군요. 참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강수의 말에 주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 유지해 주세요. 네, 약속드려요. 고급 아파트는 고급 시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고급 사람들이 살아야 고급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요. 강수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밤 9시 강수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화단, 밝게 켜진 가로등,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 이제야 제대로 된 아파트가 됐구나.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마지막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만나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 내일 또 보자. 경비원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강수가 꿈꾸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밤 10시 강수는 차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불빛들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마음들이 만들어낸 빛이었으니까요. 사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강수는 마지막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시작되었다. 차가 아파트를 떠나자 주민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내일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보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루를. 몇 달 후, 이 아파트는 모범 아파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갑질 아파트에서 모범 아파트로의 극적인 변화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국의 다른 아파트에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고급 아파트는 고급 시설이 아니라 고급 사람들이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고급 아파트는 고급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 한다. 강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죠.